혹시 동화 속 세상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황금빛 모래 언덕 너머로 화려한 궁전이 숨겨져 있고 활기찬 시장에서는 거리 상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며 고대 마을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세계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튀니지는 당신에게 꼭 맞는 여행지입니다. 튀니지는 지중해 아랍 그리고 베르베르 문화가 어우러진 북아프리카의 생동감 넘치는 모자이크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번성했던 이 땅에는 수수께끼 같은 유산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유적지 사이를 거닐며 전쟁마와 용감한 전사들의 함성이 울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또는 사하라 사막의 독특한 요리와 매혹적인 축제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튀니지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천여막 복원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남성들이 결혼 상대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튀니지에 관한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사실들 총 15가지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튀니지에 놀란 많은 새 별명 천여막 복원 천국. 북아프리카의 나라 튀니지는 최근 천여막 복원 천국이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여막 복원 수술, 즉 하이멘 성형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웃 국가들, 특히 이집트, 리비아, 걸프 지역 여성들이 튀니지를 선호하는 의료 관광지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결혼 전 순결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순결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낙인과 심지어 폭력에까지 노출되곤 합니다. 하이멘 성형 수술은 질 입구에 있는 얇은 막인 천여막을 재구성하는 의료 시술입니다. 외래 진료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단순히 봉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이 사용됩니다. 질을 좁게 만들거나 천여혈처럼 보이도록 혈액 샘플을 사용하는 등 시각적 효과를 위한 시술도 포함됩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들은 사회적 금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두려움, 불안, 고통, 그리고 심리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결혼 전 순결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사회로부터, 때로는 가족으로부터도 거부와 멸시를 받게 되죠. 정신분석학자 네드라 벤 스마일은 튀니지 젊은 여성들 중 단 5%만이 결혼 전 순결 상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75% 이상은 결혼 전에 천여막 복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결을 잃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쉬운 여자로 여기며 결혼 상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때문에 튀니지 여성들은 연애 사실을 숨기고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되찾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멘 성형 수술의 확산은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이것이 여성의 선택권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이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술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결혼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이들은 천여막 복원 수술이 오히려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순결에 집착하는 사회적 시선을 문제 삼으며 수술은 단지 더 깊은 젠더 불평등과 성폭력 문제를 가리는 가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수술을 받기 위해 여성들은 약 2,000유로, 즉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죠. 천여막 복원 천국이라는 튀니지의 이 현상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하이멘 수술의 윤리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14번. 남성도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나라. 튀니지는 남성 중심 문화로 잘 알려진 북아프리카 국가이지만 놀라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아랍 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튀니지 남성의 10%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상반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성폭력이 여성의 문제라는 고정된 인식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판단을 받거나 명예의 손상이 갈까봐 자신의 경험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남자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역시 그들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튀니지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그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13번. 외모 가꾸기에 눈뜬 튀니지 남성들. 튀니지에서는 오랫동안 미용이나 외모 관리는 여성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튀니지 남성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을 가꾸는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피부 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등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튀니지 남성들의 뷰티 수요는 점점 다양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미용 시술로는 얼굴 관리,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모발 이식, 근육 강화, 지방 제거 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클렌저 등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옷을 고르는 데에도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튀니지 남성들의 뷰티 트렌드는 자기 관리를 통한 외적 개선 욕구를 반영하며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뷰티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튀니지 사회의 성별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2번. 경제 위기로 하루 한 끼만 먹는 튀니지 가정들. 튀니지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디나르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많은 튀니지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빠졌습니다. 이 경제 위기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바로 굶주림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하루 3끼 식사를 감당할 수 없어 식사를 하루 한 끼 또는 2끼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외에도 튀니지인들은 의약품, 식수, 전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및 교육 시스템도 경제 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튀니지 정부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튀니지 국민들은 이 심각한 위기를 견디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시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이후 튀니지는 수차례 시위와 사회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튀니지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석유, 가스, 주요 생필품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의 가격 상승은 튀니지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은 튀니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관광업은 튀니지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수입원을 잃고 하루 한 끼 또는 2끼로 식사를 줄여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물자 부족과 약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튀니지인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식수 부족이 심각해져 전염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번한 정전은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높은 실업률은 튀니지 국민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11번.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한 사람들. 튀니지는 웅장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산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따뜻한 친절과 환대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은 튀니지를 여행하며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환대는 튀니지 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현지인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태도로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길을 잃었거나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지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튀니지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존중과 호의를 잊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생활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튀니지인들은 방문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씁니다.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법, 길찾기 또는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튀니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꺼이 나누며 여행객들과의 교감을 즐깁니다. 미소는 전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튀니지 사람들의 미소는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 중 하나입니다. 그 미소에는 친절함, 기쁨, 그리고 환대의 마음이 담겨 있어 방문객들에게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줍니다.
튀니지 국민들의 친절함과 환대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영은 튀니지를 여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진 선물이 되며 다시 이곳을 찾고 싶게 만듭니다. 10번. 마그레브 지역에서 여성에게 가장 우호적인 나라. 마그레브 지역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전통의 깊은 영향을 받아 여성에게 많은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문화로 연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튀니지는 이 지역에서 여성 인권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튀니지는 인접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성평등 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법률에서부터 사회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튀니지는 여성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시행해 왔습니다. 1956년에는 개인신분법이 제정되어 여성에게 투표권, 이혼 권리, 재산 소유권, 자녀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개혁 외에도 튀니지는 교육과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 교육에 투자하고 여성의 사회공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사회 내 성별 인식 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인근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며 튀니지 여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교육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정 내 폭력, 직장 내 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는 마그레브 지역에서 여성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9번. 튀니지에서 붉은색은 애도를 상징합니다. 색상은 전 세계의 의식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색은 기쁨, 슬픔, 경외, 애도 등의 의미를 지니며 특정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색상의 의미는 문화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문화에서 검은색은 애도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장례식에서는 보인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은색은 슬픔, 상실, 비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붉은색이 애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 그리고 튀니지에서는 붉은색이 영혼, 생명력, 강인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를 기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의미로 붉은 옷을 입습니다. 붉은색은 또한 피를 의미하며 이는 고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튀니지를 포함한 일부 문화권에서 애도의식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붉은색이 재탄생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믿으며 고인이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붉은색이 강인함과 보호를 뜻하며 조상들의 영혼이 고인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장례식에서 붉은색을 사용하는 문화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놀랍거나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문화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색상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특정 문화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 지하의 집을 짓고 사는 마을. 튀니지 남부에 위치한 마트마타 맘마타는 독특한 지하주택으로 유명한 베르베르족 마을입니다. 이러한 주거 방식은 사하라 사막의 극심한 더위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트마타의 베르베르족은 지상에 집을 짓는 대신 모래 속에 큰 구덩이를 파고 이를 시원하고 견고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들은 보통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로 벽은 석회나 점토로 마감되어 있으며 지붕은 나뭇가지나 목재로 만든 뒤 야자수 잎이나 갈대로 덮습니다. 집 안에는 침실, 주방, 저장 공간, 심지어 안뜰까지 갖추고 있으며 이 모든 공간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복잡한 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 덕분에 마트마타의 지하주택은 연중 내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가장 더운 시기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하의 집을 짓는 방식은 마트마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이점도 안겨줍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모래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냉방이나 난방 장치가 필요 없어 에너지 절약 효과도 큽니다. 오늘날 마트마타는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으며
일부 주택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으로 개조되어 베르베르족의 지하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튀니지의 지하 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7번. 여성만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 번화한 투니스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 판무상 프롱티에르 파머 선 프론티에르는 여성만을 위한 평온한 오아시스 같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튀니지 여성들이 교류하고 나누고 영감을 얻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판무상 프롱티에르는 열정적인 젊은 기업가 아미라티 리리가 2020년에 설립했습니다. 아미라는 튀니지 여성들이 퇴근 후 혹은 공부를 마친 뒤 편안하게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고, 여성만을 위한 카페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마치 여성만을 위한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부는 부드러운 파스텔 핑크와 화이트 톤으로 우아하게 꾸며져 있으며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벽면에는 예술적인 그림과 사진, 여성의 자긍심과 힘을 담은 영감을 주는 문구들이 장식되어 있어 여성의 존재와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외에도 판무상 프롱티에르는 커피, 차, 페이스트리, 간단한 스낵 등 다양한 메뉴로 손님을 끌어들입니다. 모든 음식은 신선하고 고급 재료로 만들어지며 튀니지의 독특한 맛을 담은 특별 요리도 제공되어 현지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유익한 활동의 장이기도 합니다. 건강, 교육, 창업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여성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6번. 풍부한 튀니지의 음식 문화. 튀니지 요리는 지중해, 아랍, 베르베르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고 매혹적인 음식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튀니지를 방문하는 이들은 전통적인 풍미가 가득한 다채롭고 맛있는 요리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튀니지 음식은 마치 생동감 넘치는 그림처럼 재료와 조리법, 그리고 맛의 다양성이 돋보입니다. 튀니지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료 중 하나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튀니지는 세계 유수의 올리브 생산국 중 하나로 샐러드에서 스튜, 구이 요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요리에 올리브 오일이 사용됩니다. 해안선이 길게 펼쳐진 튀니지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생선구이, 오징어 볶음, 해산물 수프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기 요리에는 주로 양고기와 소고기가 사용되며 진한 향신료에 재운 뒤 구워내거나 소스에 졸여서 조리됩니다. 채소 또한 튀니지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마토, 피망, 양파, 시금치 등이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튀니지 요리는 파프리카, 고수, 사프란, 생강, 마늘 등 다양한 향신료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독특하고 강렬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매콤하고 진한 풍미가 입맛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튀니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맛봐야 할 대표적인 요리들이 있습니다. 쿠스쿠스는 튀니지의 국민 음식으로 세몰리나 밀로 만든 쿠스쿠스에 고기, 채소 소스를 곁들여 먹는 전통 요리입니다. 브릭은 고기나 생선, 계란을 얇은 반죽에 싸서 바삭하게 튀긴 음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샥슈카는 토마토, 피망, 양파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스튜 위에 계란을 익힌 요리로 부드러운 맛과 강한 향이 어우러진 별미입니다. 튀니지 요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여행의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 풍부함과 다양성, 그리고 개성 있는 맛은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5번. 튀니지 대추야자. 튀니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특히 데글레 누르 데글레 노을 품종은 대추야자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유명하며 그 독특한 맛과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튀니지산 데글레 누르 대추야자는 은은한 단맛, 쫄깃한 식감, 그리고 살짝 감도는 연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으며 은은한 단맛이 오래도록 입가에 남아 깊은 여운을 줍니다. 그 달콤함은 과하지 않고 우아하면서 섬세하여 한번 맛보면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데글렌 누르 대추야자의 특별함은 그 쫄깃하고 부드러운 질감에 있습니다.
일반 대추야자와는 전혀 다른 식감을 자랑하며 반으로 갈라보면 황금빛을 띠는 즙 많은 속살이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은근한 단맛과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선사합니다. 이 대추야자는 튀니지의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에서 재배되며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정성 어린 재배와 적절한 시기에 수확함으로써 언제나 신선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튀니지의 데글렛 누르 대추야자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 적합한 의미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포장으로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에도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그 독특한 풍미와 완벽한 질감, 높은 영양 가치를 지닌 튀니지의 데글렛 누르 대추야자는 대추야자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이 대추야자는 튀니지 국민들의 자부심이자 인류에게 자연이 준 귀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번 사하라 유목문화축제. 매년 튀니지 두주에서 열리는 사하라 유목문화축제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사하라 유목민의 전통 문화를 담은 독특한 공연으로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보통 12월이나 1월에 약 열흘간 열리며 방문객들은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으며 베르베르 민족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수천 년 전 사하라 유목민의 삶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다채로운 색상의 천막이 설치되어 독특하고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정교한 수공예품, 고급 페르시아 카펫, 세심하게 수놓은 베르베르 전통 의상 등이 판매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사하라 유목문화 축제에서는 다양한 전통 문화 활동이 펼쳐져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역동적인 전통춤과 독특한 베르베르 음악 공연은 물론 낙타 경주, 승마, 소총 사격 대회 등도 열립니다. 또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전통 유목 요리를 맛보며 사막의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오락 행사를 넘어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이 서로 교류하고 사하라 유목민의 독특한 문화를 배우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함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3번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극장 엘잼 또는 엘잼 원형 극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대 로마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현재 튀니지에 위치한 엘잼은 과거 티스드루스라는 이름에 번성했던 로마 도시였습니다. 이 야외 극장은 서기 3세기 고르디아누스 3세 황제 통치 시기에 지어졌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극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최대 3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엘잼 극장은 로마 제국의 번영과 뛰어난 건축 기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입니다. 지역 석회암을 사용해 건축되었으며 3개층으로 이루어진 타원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극장의 외벽에는 신화 속 장면과 고대 로마인의 일상을 묘사한 정교한 조각상과 구조들이 장식되어 있어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납니다. 과거 엘잼에서는 피 튀기는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과 연극도 자주 열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 전역에서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며 티스드루스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엘잼은 점차 잊혀지고 방치되었습니다. 극장은 버려졌고 그 돌들은 다른 건축물에 사용되기 위해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엘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극장은 튀니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서 방문객들이 이 웅장한 건축물을 감상하고 고대 로마의 역사에 대해 배워가기 위해 모여듭니다. 엘잼은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자 튀니지가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은 관광산업 발전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스타워즈 촬영지의 천국 튀니지. 스타워즈 팬이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튀니지는 아름다운 북아프리카 국가일 뿐만 아니라 루크 스카이워커의 고향 행성 타투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 풍경, 전통적인 베르베르 마을, 인상적인 역사 유적들이 어우러져 이곳은 스타워즈의 수많은 장면을 촬영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튀니지를 방문하면 누구나 스타워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베르베르 마을인 마트마타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이모 베루의 집으로 등장한 곳입니다.
언덕을 파서 만든 독특한 동굴식 주택들은 타투인 행성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연출합니다. 옹제멜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5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스릴 넘치는 포드 레이싱 장면이 촬영된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사막을 탐험하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토제르 지역은 거대한 모래 언덕과 푸른 오아시스로 유명하며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 등장한 활기찬 우주 항구 도시 모스 에스파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튀니지는 스타워즈 촬영지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 풍부한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도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 하맘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며 맛있는 튀니지 전통 음식을 맛보거나 활기 넘치는 전통 시장에서 생생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인기로 튀니지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올랐으며 관광 산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번. 세계 최고의 인광석 생산국 튀니지. 튀니지는 세계적인 인광석 생산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매장량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광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로 튀니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튀니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인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은 인광석 채굴 및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어 국가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광석 산업은 튀니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광석은 또한 비료 생산의 주요 원료로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광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비료의 주요 성분으로 작물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가공 육류나 치즈와 같은 일부 식품의 첨가물로도 사용됩니다. 튀니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광석 수출국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지역의 광범위한 수출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광석 수출은 튀니지의 귀중한 외화 수입을 안겨주며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니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해서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